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특수 궤도차가 사라지고 차량들이 이동하는 등 일부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 위성 사진만으론 상황 파악에 한계가 따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위성 사진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지난달 19일까지 선로에 있던 특수 궤도차가 26일 사진에선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38로스는 이들 궤도차가 사라진 데 대해 핵연료나 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운반하고 있을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위성 사진에는 눈이 쌓인 우라늄 농축 공장 지분 일부분이 녹아있는 모습인데 38로스는 이들 건물 안에서 활동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5메가와트 원자로 주변을 비롯해 영변 핵시설 곳곳에 몇몇 트럭들이 포착되는 등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인 흔적들이 위성사진에 나타났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이 감지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 냉각장치 가동과 차량 이동 등 원심 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또 주요 원자로 부품이 원자로 건물로 이전된 징후들과 구룡강 인근의 추가적인 건설 활동 관측도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통해서도 지난해 10월 영변 핵시설 인근 강변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벌어지고 특수 궤도 차량들이 한 지점에 모여있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배경 파악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Yeah, I mean, just to say that they're there is good. I mean, yes, they're there. But what's more important is where they come from. 한센 연구원은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에 필요한 물질을 옮길 때 선로를 이용하는 만큼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선 궤도차의 이동을 파악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의료 환경과 인권 상황이 열악한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각국의 사회관계망 사용자들은 냉소적인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트위터엔 요즘 북한 내 바이러스 업데이트란 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톰이란 이름의 사용자가 시간별로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1명과 0을 계속 번갈아 올린 겁니다.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북한 정권이 바로 감염자를 처형해 확진자 수가 1과 0을 반복하고 있다는 냉소적 의미인데 사흘 만에 20만 8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최근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높은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엔 53만 명 이상 시청한 북한 관련 동영상이 인기입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청년 머리 위로 중국과 이탈리아, 미국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나타난 뒤 북한이 나오자 청년이 총을 쏩니다. 10만 명 이상 시청한 이 동영상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간부가 처형됐다는 미확인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합니다. 북한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기침을 하자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모두 품 안에서 총을 빼 이 남성을 쏘고 소독제를 뿌리는 동영상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불신과 공개 처형 등 생명 경시 풍조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심각한 범죄가 아닌데도 정치범죄 혹은 다른 범죄의 책임을 물어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Of course we're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we extend our sympathies to all of the families that find themselves in the unfortunate situation of being affected.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냉소적 국제 풍조는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러트 총장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행태를 받고 주민들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그를 비정상적 지도자나 괴물로 묘사하는 내용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즉 대유행을 인류의 비극이자 세계적 보건 위기로 규정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정상의 회의체인 G7은 이날 화상회의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강력하고 조율된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보호와 무역, 투자 지원 등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협에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84만여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5일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보고서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예산으로 84만 312달러를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비롯한 14개 국가를 위해 모두 2,7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책정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1959년부터 조총련이 주도한 일본 거주 한인들의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북한 5명이 다음 달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속여 북송 사업을 진행한 조총련 등의 재산 압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도쿄 제1본 조선인 총연합, 즉 조총연합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코 씨는 북한의 제1한인 북송 사업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 지난달 말 시애틀을 시작으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43년 만에 탈북한 가와사키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한 일본인 2명, 제1한인 2명과 함께 다음 달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탈북자가 한 사람당 1억 엔의 손해배상을 걸고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도쿄 지방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재판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인차 재판이 있을 거예요.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을 통해 제1한인과 일본인을 북한에 오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하고 신분차별과 이동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에서 소송을 걸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탈북 당시 성인 자녀들을 두고 홀로 떠난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은 자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수 살아있다는 건 압니다. 아직 처리되거나 뭐 강제수용소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70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했다가는 끝장을 못 보겠구나. 어떤 북한 자산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지는 변호사들과 조사 중이라며 전 세계 북한 자산, 특히 조총련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산이 일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총련 자산은 있죠. 오토 원비어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리 말씀한 조총련이 있지 않나고.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손해배상을 통해 북한의 일본 내 북송 사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터키 당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지난 5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 내에는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터키 당국은 북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단 한 건의 노동 허가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달 싱가포르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이후 두 번째로 앞서 싱가포르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노동 허가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